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지금부터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5위 열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2차 전지 쉴 땐 경기 민감주 하고 저희가 물음표 달아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도 그렇고요. 화학 쪽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 성격의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성격에 대한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이사님께 전반적인 분위기 점검 여쭤볼게요. 네. 반도체가 뭐 안 가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가 뭐 약한 것도 아닙니다만 오늘 눈에 띄는 곳은 단연 경기 민감주거든요. 어떻게 연결고리 지어야 될까요? 중국 부양체까지 가야 될까요? 아니면 내부적인 수급에서 답이 있을지 포인트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뭐 섹터마다 조금 내용이라든지 이유는 다르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공통적인 포인트는 실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이고 기업의 가치는 곧 그 기업이 얼마만큼 벌어들였는지 혹은 앞으로 얼마나 벌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쪽에 오히려 더 강한 믿음과 신뢰를 좀 주는 그러한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분기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2차 전지이고 2분기 또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이 반도체 쪽이긴 합니다만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내볼 수 있는 실적 대비 조금은 주가가 오버슈팅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죠.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발 훈풍이 좀 불어오면서 그래도 1분기보다는 더 나아지는 2분기, 3분기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자라는 이 모멘텀을 가지고 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의 쉬어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그 공백을 누가 봐도 실적이 좋아지는 쪽에서 좀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은 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던 섹터들 중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는 기업들과 섹터들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장 탑픽으로는 조선업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들어오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은 흔들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조선업뿐만이 아니고 방산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동안에 좀 쉬었던 기업들이 지수가 혹은 주도주들이 한번 변동성을 나타내고 나서 오히려 이 실적주로의 이제 수급이 좀 탄탄하게 붙어주는 것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주가 워낙 고점 부근에서의 뚫느냐 마느냐 요 기로에 있어서 약간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시는 게 하방이 어느 정도 다져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조금 편안한 그쪽을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조언 주시는 걸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 만약에 조선업을 보실 때도 조선 빅4라고 하는 기업들을 좀 쫓아붙기에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누차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 기자재들은 조선 빅3, 빅4 기업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꼭 염두로 하시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덜 올랐었던 조선 기자재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저는 또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만 할게요, 의사님. 네.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를 바라보되 그 그렇죠. 안에서의 순환매와 덜 오른쪽을 찾는 노력은 필요하다. 꼭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러셔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위원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경기 민감주 오늘 조선 강하고요. 전반적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쪽에 대한 매력도를 가장 위원님의 시선에서 높게 보시는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지수가 2,600을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오랫동안 관심을 끌어왔고 최근에는 움직임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 엔비디아도 그렇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한번 시세 분출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더디게 움직이는 부분들이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다양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시장에 관심이 좀 주춤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2600에서 안 오른 게 뭐냐라는 인식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례 그 대형주 중에 순환매에 대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을 좀 드려왔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연히 눈에 띄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빼고 업황이 가장 개선되는 속도가 가파른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조선업종이 단연 탑픽으로 꼽힐 수 있다라는 거죠. 조선업종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흑자가 한번 전환되고 나면 이익 곡선이 달라진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세가 안 움직일 때는 별로 귀에 안 들어오죠. 뭐 그래 알았어. 그건 알겠지만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게 뭐야? 라는 게 보통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죠. 하지만 그냥 일반 빠르게 올라가는 게 뭐야? 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쉬워질 때는 그래도 이익이 나네? 라는 것들이 다시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천천히 움직이는 가치 투자가 얼마큼 어렵다라는 것이 다시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시세를 뿜는 거죠. 뿜을 땐 항상 부담을 갖습니다. 야, 이제 조선주 뒤늦게 내가 보면 되는 좀 부담 갖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도 하나오션을 추천드린 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언제까지 2분기 확정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외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건설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가지만 그 폭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김선희 이사께서 말씀하신 실적이 뒷받침되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대형주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오르긴 올라야 되는데 실적은 조금 뒷받침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키높이 차원에서 조금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거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 그동안 작년에 저희를 얼만큼 괴롭혔습니까? 하지만 이제 실적이 나타나다 보니까 작년에는 오히려 뭐 건설주들이 다양한 이슈로 올랐을 때 조선업종은 수주전과 막대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었죠. 상황은 바뀌고요. 이제 이익단에 따라서 이제 지수 관련주들이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는 상황도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와 상반기, 특히 1분기에 갔던 종목들, 최근 움직인 반도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포트 구성하셔야 될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먼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것은 2차 전지 반도체에 대한 포트 조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중심을 잡아주신다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겠죠. 지금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매도 사인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포트를 바꾸실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신규로 편입한다라고 하면 세 가지 중에는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보다는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이 낫겠죠. 갖고 계신 경기 지금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를 팔아서 경기 민감주로 간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선뜻 동의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신규로 새롭게 포트폴리오 짜야 된다라면 한 20% 정도는 반도체, 20% 정도는 2차 전지. 하지만 그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당장 이것을 딱 오늘 세 개를 구분해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정도로 놔두고 반도체 조금 조정받으면 2차 전지 좀 조정받으면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지금 그 조선 같은 경우는 불이 붙었죠. 이 불이 붙은 거 떨어지면 산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군요. 이사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은 구성해 나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까요? 이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단어의 함정에 안 빠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 경기 민감주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차화정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 화학, 철강 이것을 너무 묶어서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지금은 가는 곳에 더 힘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안에서 뭐를 고른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실적 좋은 조선주 쪽으로 신규 매수는 당연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지갑은 얇고 지금 당장 회사들 사정은 안 좋은데 경기 민감주가 이게 올라가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 단어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쪽부터 챙겨보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실적이고 시장에 네. 관심이 가는 곳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데 이 포인트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4위고요.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저희 앞서 이야기한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이야기하면서도 중국 모멘텀도 살짝 언급을 드린 바 있는데요. 소비도 그
모멘텀 가져가야 될까요? 오늘 항공부터 해서 오랜만에 의료까지 움직임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드릴게요. 소비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는 쪽이 많아서 좀 오늘 크게 묶어봤거든요. 어느 쪽을 봐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의 키포인트는 위원님 어디라고 보실까요? 일단 키포인트를 이게 이제 중국과의 연관성은 저는 조금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확언을 못 하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부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수혜를 본다? 글쎄 그 연결고리는 조금 희박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든 LCC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에 몇 차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LCC 같은 경우 이제 2분기가 1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조금 감익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흑자는 유지되고 있고 3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보는 것은 우리나라 여객기가 혹시 몇 대인지 시청자분들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대략 한 300대 초반에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300대 중반 정도에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운영하던 우리 이제 항공업계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비행기는 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리스죠. 운용 리스든지 금융 리스든지 하는데 이제 그걸 반납하면서 대략 한 10% 정도 비행기 대수가 줄었어요. 특히 이제 LCC 중심으로 줄었죠.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해외여행 가시려고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을 좀 목도하실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해외여행을 다니셨던 분들이 지금 다시 가려고 보면 생각보다 비행기 편수가 적네. 두 번째는 비행기 값이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항공업계 입장에서 보면 편수가 줄어들게 되면 탑승률이 올라가죠. 보통 이제 LCC나 모든 항공업계들이 85% 이상 되면 만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85%. 근데 거의 지금은 뭐 일본 노선 같은 경우는 꽉꽉 채워가죠. 거기에 현재 지금 여러분들 도쿄나 오사카 가시려고 보면 최소한 50% 내지 2배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죠. 항공료는 어떤가요? 오히려 떨어졌죠. 유리할증료는 어떻죠? 여전히 유지가 되죠. 유리할증료가 언제 떨어지느냐? 9월 달에 가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CC 입장에서 보면 속된 말로 꽃놀이패입니다. 지금 이제 비행기를 띄우는 족족 거의 만석에 유리할증료까지 받아내고 있고 기름값은 떨어졌죠.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중국이 안 열렸는데도 이렇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열리게 된다면 이거는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죠. 어찌됐든 최근에 LCC 같은 경우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 대비해서는 조금 적극적이고 과감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공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김태성 이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소비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포커스를 역시 맞춰야 될 것은 항공인지 오늘 화장품 의류 쪽도 움직이는데 성격이 다른 건지도 함께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국의 분위기가 좀 사라진 지는 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이제 또 판로를 찾은 화장품, 대표적인 소비재 하면 화장품을 우리가 또 빼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품 시장 안에서도 중국 쪽의 매출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외 나라의 매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1분기 그리고 2분기 초반의 모습이 굉장히 지금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먼저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제 중국의 영향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구나. 대신 중국이 풀어준다면 플러스 알파의 그냥 보너스가 저는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풀려준다면 좋지만 안 풀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목맬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가격적으로 보면 메리트는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아마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주를 보시려면 저는 중국과 거리가 먼 쪽, 그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이러한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소비재를 본다라고 하면 항공주가 일단은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이 제트유, 항공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럴당 103불 정도는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93불 정도로 책정이 됐다라 그래요. 벌써 이제 10% 가깝게 이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어디가 가져가냐? 바로 항공사들이 가져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LCC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가장 큰 목적은 낮은 티켓 값일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싸지가 않아요. 그럼 그만큼 또 이 LCC 항공사들의 가져가는 이익의 규모는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히려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고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공략할 만한 저는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들 살아있는 곳에서 관심도가 높다라는 점 포인트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더해 주실 말씀 있으시죠?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의 싱하오밍 대사가 여러 가지 도를 넘는 발언들을 좀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안스카이라는 단어까지 꺼내면서 감정적인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스카이 같은 경우 우리 이제 그 구한 말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초법적인 활동을 하고 정말 뭐 조금 내정 가설을 많이 했던 정말 역사적으로 좀 우리 입장에서 치욕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위안스카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중국에 있어서 싱하오밍 대사에 대한 굉장한 압박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 지금 중국과의 부분에 있어서는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정치권의 대립,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어떤 방향? 우리는 정말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외적인 정세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4위 소비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랭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오랜만에 키워드 들고 왔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되는 건 셀트리온이 재료를 오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폭발적인 시세까지는 아니지만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의 해외 진출 속도를 높인다.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의미 부여가 가능할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사님께 제약바이오 분위기와 함께 오늘 셀트리온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임 나오는 게 전환점 역할도 할 수 있을지 하반기 계속 봐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들려주세요. 이 뉴스에 뭐 크게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일비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 그룹 내에 이제 좋은 뉴스이기도 하지만 또 셀트리온도 이 뉴스에 그렇게까지 뭐 뜨거운 반응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약화됐다라는 표현보다도 소외를 지금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올해 상반기의 흐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에 워낙 강한 이 관심도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제약바이오가 소외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1분기부터 쭉 드렸었거든요. 대표적인 기업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룹, 그리고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한미그룹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섹터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보기보단 기업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셀트리온이 만약 오늘 뉴스에 좀 뜨겁게 반응하지 못한 게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요소 그리고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계속 합병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처럼 가격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저는 포트에 천천히 담아보시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궁금한 부분이 여기에서도 신고가 행진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셀트리온은 지금 조정받을 때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이전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가운데서도 고점에서 또 한 번 뚫어내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에 대한 포인트도 언급해 주세요. 일단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가장 눈여겨보는 기업은 SK바이오팜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바이오팜이 이번 주에 가장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의 이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정말 높은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고 오늘도 지금 8%대 이상이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 빈펫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전증 신약 시장에서 SK바이오팜의 이제 세노베이트와 빈펫의 이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빈펫이라고 하는 약이 올해 특허가 만료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의 매출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도 결국 근본적으로 실적이 이번 2분기 혹은 3분기에 잘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뜻 이 제약바이오를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실적만 보시면서 따라 붙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뉴스에 흔들리시기보다는
돈을 잘 버는 기업 몇 개를 좀 추려서 그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SK 바이오팜 지금도 강하잖아요. 네. 테노바베이트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출시 이후 12분기 연속 성장 중이다라고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임상 얼마 무슨 모멘텀 있다 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실적이 찍히고 있는 쪽이 괜찮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 투자자들의 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잘 팔리는 쪽에 더 집중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랑하는 쪽이긴 하지만 가장 어려운 쪽이기도 하죠. 제약바이오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도 이야기 좀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보면은 각계전투라는 말이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쪽이 제약바이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sek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인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도 들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2015년서부터 17년까지 올랐었던 무려 2년 반 내지 3년 가까이 제약바이오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상반기를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흐름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거죠. 제약바이오는 무려 2년 반을 끌었습니다. 2년 반을 끌었고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메디톡스가 15,000원짜리가 80만 원까지 갔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이제 굉장히 시장에 있어서 아웃퍼폼을 했고 정말 다양한 종목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중에서 임상 실험을 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뭐 항생제라든지 뭐 시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올랐었죠. 거기서 각인된 두 가지를 버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임상에 대해서 그때 당시엔 전임상만 들어가도 막 상한가 치고 그랬거든요. 이 임상에 대해서는 버리셔야 돼요. 김태희 선생님께 정확히 보셨고 지금 셀트리온이 임상 3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주가가 안 움직이죠. 지금 임상을 3상까지 통과해서 유일하게 정말 제가 유일이라는 단어를 보죠. 우리가 이건 지금 바이오 시밀러니까 시밀러를 제외하고 없었던 약을 개발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SK바이오팜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걸 아시고 그 대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시밀러를 몇 개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것도 굉장히 역할이 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임상 학회 누군가 뭔가 뭐 뇌졸중과 관련해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관련주들이 다 올랐어요. 그러다가 또 현재 주가 퍼포먼스는 어떻죠? 다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현명하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탈피를 한 거죠. 야, A라는 회사가 뭐 뇌졸중 치료제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고 있는 B 회사가 뇌졸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네. 주가는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네. 이런 관점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빨리 이것을 인식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 정확히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임상 3상 들어간 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죠. 그런데 한번 크게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언제 10월 달에 MC마이스시 FTA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는 뉴스에는 올랐습니다. 결국 뭐죠? 임상 3상을 통과해서 FTA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관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램시마 SC는 유럽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FDA 승인을 10월 달에 획득하게 된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죠. 그럼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죠? 폭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뉴스에 집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의료기기들의 근본적인 건 뭐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더군다나 또 제약바이오 중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톡스라든지 이런 것들 글로벌 점유율이 높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약바이오도 단순하게 학회, 임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바라보기보다는 숫자가 지금 찍혀라는 부분들로 명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5위부터 지금 3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중요한 키워드로는 숫자, 실적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도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올까요? 2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짝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사실 엔비디아 말과 분위기가 조금 다른 듯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강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결고리 있는 기업들이 강하긴 한데 다 인공지능 같거든요. 그런데 왜 엔비디아 발과 마이크로소프트 발과 이렇게 흐름이 다른 걸까요? 그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가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을 법한 글로벌 경기 침체, 그러니까 지수들의 위험한 위치에서 이 반등세에 이제 확실한 이 역할을 좀 해주는 상황이고, 또 그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만 북미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테크주들의 또 랠리가 엄청나게 지금 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MS도 그렇고 또 이제 테슬라 쪽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좋은 성과, 그리고 이 기대감에 뒷받침돼주는 실적까지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 오르는 종목군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선 그 흐름을 이번 5월 달에는 잘 탔어요. 특히 6월 초반까지도 잘 타고 흘러가는 듯 하나, 최근 저는 한 5거래일에서 7거래일 기준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의 낙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등락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등락률 자체가 이제는 조금씩 그 진폭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빨리 캐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AI, 뭐 챗 GPT,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성장성을 정말 높게 볼 수 있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긴 하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돈이 들어오고 또 그 위에 새로운 돈이 얹어지고 또 그 뒤에 더 많은 돈이 얹어져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의 힘이, 파워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관련주들이 움직임도 뭐 2주 전, 3주 전에는 한 15%였다면 지난주는 10% 부근, 또 이번 주는 5% 부근, 이렇게 좀 진폭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건 알고 있으나, 저는 지금 공격적으로 이 관련주들을 지금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사님, 저희 AS를 하나 겸해서 가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키워드 나올 때마다 보안 쪽을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추천받았던 종목이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파워풀한 시세를 시연을 했는데, 그럼 이런 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스트소프트는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격이 10,000원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6,000원, 18,000원대까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6월 7일 날 최고점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굉장히 또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봉상 흐름을 보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그것도 음봉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지금 고점에서 나타났을 때 가장 안 좋은 캔들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트소프트에 대한 뭐 기업의 좋고 나쁘고하고는 다르게 최근에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을 본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이제는 좀 수익을 확정하고자 하는 투심이 나타난 캔들임을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추후에 다시 조정이 나오면 재매수를 하시더라도 수익을 확정 지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챙기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께는 살짝 옆에 사이드로 갔을 때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요 코멘트 살짝 받아보려고 합니다. 뭐 토톱이 신나게 달리는 건 아니지만 연속성이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아쉬운데, 오늘 소부장 쪽에서도 특히 기판 쪽에서 연속성이 나오는 쪽이 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인공지능이랑 엮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성격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반도체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반도체가 움직이는 어떤 뭐 트리거는 인공지능 쪽으로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장주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환율단에 의한 외국인들의 수급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진화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품이다라는 거죠.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GPU랑 CPU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CPU 같은 경우는 직렬입니다. 직렬로 해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내다 보니까 뽑아내는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은 좀 병렬이에요. GPU 같은 경우는 병렬 구조거든요. 병렬 구조에서는 기판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기판을 적층으로 쌓던 기판을 다양한, 그러면 다양한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끌어와서 정확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많은 구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CPU 같은 경우는 정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늦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직렬과 병렬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봤었던 직렬 쪽보다는 병렬과 관련된 기판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원래 GPU도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연세 드신 분들이 본다라면 자제분들이 옛날에 게임을 하는 데서 보드 바꿔달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게임이 뭐 잘 안 된다. 그게 바로 GPU입니다. GPU 같은 경우 다양한 것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하면 종합적인 게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기판이 움직이는 것은 그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점검도 또 따로 받아봤습니다. 속도를 내서 1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방산 쪽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달 말에 상업 우주보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야기했던 방산 수주 모멘텀이 아니라 우주항공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받을지 궁금해서 짧게 요 코멘트 이사님께 받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사실 미국 장에서 시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걸 영향받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거 뉴스 어떻게 연결고리 돼야 될까요? 뭐 무엇이든 시작점은 있어야 되니까요. 네네. 일단 뭐 우주 산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승객을 실어 나르려는 뉴스가 이제 나오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도요. 네, 돈도 돈이고 예. 너무 무서울 것 저도 같아요. 못 그죠? 돌아갈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뭐 우주항공주들이 또 엄청나게 시세가 난다라기보다는 저는 우주항공은 항상 방산과 엮여서 현실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이제 방산 쪽에서의 실적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추가적인 상승세는 저는 분기 실적 시즌까지 한번 바라보면서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더 가져가 봄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우주항공관에서 딱 한마디만 드리면 네. AP 위성을 보시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양한 뭐 글로벌 트리거에 따라서 AP 위성이 급등했죠. 지금 주가 어떻죠?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목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또 한 번 실적 숫자라는 점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분의 이제 원픽과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연결해서 가도록 할게요. 위원님 제가 언뜻 봤더니 오늘 AS 종목과 원픽이 같습니다. 얼마만큼 한 종목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소개해 주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보유자분들 그리고 신규자분들의 포인트 하나씩 이 종목으로 짚어주시죠, 위원님. 제가 3월 22일 날 하나오션 이제 그때 당시 대우조선 해양을 추천할 때만 하더라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업종들이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가장 덜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죠. 지난 수요일 날 하나오션을 추천했을 때는 비율을 좀 바꿨습니다. 이걸 뭐냐면 현재 지금 조선사 중에서 이번에 1분기 때 유일하게 이익을 못 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2분기 때 이익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이제 약간의 뇌피셜이 들어간 겁니다. 한화그룹으로 들어갔죠. 한화그룹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흑자의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지난 4분기 때 이익으로 흑자 전환됐고, 삼성중공업은 이번 1분기 때 흑자 전환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됐으면 이제 대우에서 한화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대주주들이 바라보고 있는 퍼포먼스, 이걸 한번 좀 보면 주가가 조금 더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수요일 날 4만 원 말씀드렸고요. 여전히 4만 원에 대한 뷰는 변함이 없고요. 그때 26,000원 손절 라인 제시했습니다.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손절 라인을 32,000원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재성 이사님 궁금합니다. AS 종목도 저희 한 종목이 있습니다. 마침 반도체 쪽에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AS와 함께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LX세미콘과 함께 원픽 들려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반도체 쪽은 여전히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분류됐던 소재, 부품, 장비 쪽 보시다는 설계 쪽에 조금 더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까지도 좋은 모습이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LS세미콘은 뭐 DDI라든지 OLED 관련 부품과 함께 조금 더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조금 가벼운 걸 좀 가져왔습니다. 네, 배럴이라고 하는 래시가드를 만드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뭐 내일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절주로서의 이제 역할을 요새 의류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 요가나 필라테스 할 때 입으시는 그 룰루레몬인가요? 비싸요. 네, 예. 그것도 엄청나게 이제 큰 매출고를 좀 올렸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기능성을, 그러니까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의류에 대한 소비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 작년에는 골프, 올해에는 테니스. 그렇게 이제 뭐 계절적인 성수기와 맞물려서 배럴을 한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7,000원이라는 가격대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7,000원, 목표가 10,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오늘장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